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오전장과 오후장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전장 장중할 때는 2050선 안착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11시 구간 지나면서 하락 전환한 이후에 다시 지수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면서 2050선 안착을 시도했던 지수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해 엿새 만에 팔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지만 장중 매수하고 있던 투신 쪽에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3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관의 매수 물량은 60억 원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16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5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데 무엇보다 오늘 지수 하락의 주 요인은 프로그램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통해서 1,8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2040선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어제보다 8포인트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한 이후 역시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540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개인만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부진한 모습이고요. 반면 선거 관련해서 신공항, 세종시 관련주들은 오늘까지 들썩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4포인트 가까이 내려와 있습니다. 53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점검합니다. 장중 하락하던 원달러 환율도 역시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장 초반에는 1,120원대에서 1,121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11시 구간 지나면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상승폭을 늘려서 현재는 어제보다 1원 30전 오른 1,123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는데요.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고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번호도 함께 열어둘게요.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장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에 길계선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애플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애플 주가 601달러까지 급등했는데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오릅니다. 최고가 또다시 경신했는데요. 이 밖에 주요 이슈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애플의 경우에는 아마도 95년 네. 이래로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주당 2.65달러씩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자사주 매입도 한 100억 달러 정도를 2012년도 3분기 이후부터 3년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가치 투자 및 장기 투자를 고려한 글로벌 펀드들에 대해서 아마도 애플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요. 반면 애플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활용한 성장성에 배팅하는 시대가 좀 저물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점증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면과 보수적인 의견이 한꺼번에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시장의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배당 투자 매력과 함께 자사주 매입은 가뜩이나 초급등에 있는 주가를 유지시킬 수 있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판의 역할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삼성전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금일 이슈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또한 분기 5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감안해보면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 비율 확대도 가능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쌍두마차에 의해서 당분간 주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금일 지수는 조금 마이너스 폭이 보여졌지만 향후에 지수 안정화에도 두 종목들이 양시장을 통해서 상당폭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네. 건설주 및 정유주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물론 금일 종합주가에서는 마이너스권이지만 전일에 이어서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두 종목이죠. 삼성물산과 GS건설 정도로 국한되어 있지만 최근에 헤어 플랜트 수주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수주가 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면이 좀 있고요. 유가가 108.29불로 1.24달러가 오른 1.16%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2월 말
110불대 상단까지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유업체들이 금일 플러스세를 상당히 내고 있는 것은 실적과 함께 채산성은 예상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 것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수 대비 언더퍼폼하면서 부진했던 점을 순환매적인 성격과 수급이 유지되면서 만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란의 지정학적 위험이 일수간에 고조되지 않는다 그러면 순환매적인 트레이딩은 이러한 소외주들 위주로 좀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이번 주 미국의 경제 지표는 주택 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내일 살펴봐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화요일자에도 주택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월요일자에도 하우징 마켓 인덱스가 네. 주택 시장 지표가 29에서 28로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화요일자 발표될 데이터 주택 착공 데이터 69만 9천 건에서 이번 데이터 예상치는 70만 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00건 이상 플러스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택 허가 건수도 지난 데이터 67만 6천 건에서 이번 데이터 70만 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주택 착공과 허가 면적 여러 가지 건수에 비교해 보면 주택시장 데이터가 월요일 데이터보다 화요일 데이터가 긍정적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요일자에는 버냉키가 연설을 합니다. 유로 쪽의 경제 전망과 함께 경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으로는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이에 대해서는 강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자에도 주택 지표, 기존 주택 판매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데이터 457만 건 누적 데이터였는데 이번 누적 데이터 461만 건으로 플러스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주택 지표 중심의 발표 자체는 이 시장의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중립적 시각이 예상되고 있고요. 결국은 수요일자의 버냉키의 발언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긍정적일지 보수적일지는 방향성 확대는 그때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장 마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부장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볼게요. 네, 순환매 관망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네.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템포 쉬어가기를 주문드렸었는데요. 사실상 3월 14일 이후부터 국내 증시는 답답한 횡보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금주간에도 주 초반 움직임 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등락만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주 초반에 임팩트가 없는 그 경제지표 발표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로존 얘기도 수면 아래로 많이 가라앉은 상황이라서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작년 말부터 증시를 달궜던 유동성에 대한 얘기도 크게 부각될 실마리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종목별 소외주 중심의 매매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삼성생명이나 건설주 그리고 정유주의 움직임 봐서도 이러한 관망 심리를 잘 활용한 트레이딩 관점 접근이 바람직한데요. 제 관심 종목은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의 편입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낙폭 과대주 중심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이 업황과 무관하게 낙폭 과대로서 또 반등의 여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SK CNC,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신고가 추세와 함께 지분가치 증대로 굉장히 효과적인 수익률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소매 관련주에서는 필라코리아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 방어 중에서 금일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관심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들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개미들의 종목 상담 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플래너의 연구소 왕설량 팀장,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 오랜만에 받아봅니다. 저 어떤 종목들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삼성전기하고요. 네. 삼성 테크웨이하고 삼양식품입니다. 네, IT 쪽으로 두 종목, 그리고 삼양식품까지 담으셨는데, 세 종목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예, 삼성전기가 예, 네. 12만 9천 원이고 예, 아이고, 네. 20%입니다. 네, 그리고 삼양식품과 삼성 테크윈은요? 삼성 테크윈은 10만 6천 원이고요. 네. 15%입니다. 네, 예, 삼양식품. 또 삼양식품도 36,500원에 15%고 예, 나머지는 현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일단 세 종목 다 손실 중이신데요. 그래서 전화를 주셨겠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네. 12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삼성테크윈 10만 6천 원에 15%, 마지막 한 종목 삼양식품이 3만 6,500원에 15%. 이 세 종목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전문가님과 네. 직접 대화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혹시- 연결돼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밝으시다. 그 혹시 네. 예전에 영도 분 아니세요? 영도는 아니고요. 네. 충무동입니다. 제가 잘못하니 조금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요. 예전에 전화 통화하신 거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충무동이면 저쪽 어디고 그 토송동 아래쪽이에요? 내가 저 성도 아래길 쪽이요. 아, 송도 아래길요. 네. 그 어디고 그쪽 송도 해수욕장 가는 그쪽 그 자가시장에서 우측으로 좌측으로. 예, 예, 그렇죠. 맞죠, 예, 맞죠. 예. 참 그 동네 제가 한 몇 번 가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아이고, 그쪽에 예. 친구가 예전에 살아가지고 자주 지나다니고 그랬었는데 네. 하여튼 그쪽 가면은 조금 제가 사는 데랑 좀 많이 멀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저쪽에 수영구 어디신데요? 쪽이거든요. 예? 수영구 쪽이요.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부산 어쨌든 분이라서. 반갑습니다. 예. 일단 뭐 종목들도 조금 이렇게 지금 성격만큼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조금 그러게 아쉽네요. 말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조금은. 예,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예, 예. 처음 시작해갖고 사가지고, 예. 주식을 그러신 것 참여해가지고. 같아요. 지금 가격대를 좀 보니까. 일단 결론만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 하여튼 이걸 주식을 처음 네. 시작할 때 이걸 다 산 거거든요. 예예. 삼양식품은 얼마 전에 산 거고, 예. 예예. 그런데 이게 사자마자 전부 다 내려가갖고, 그래도 막 조금 종목이, 네. 막 그래도 삼성 거라서 믿고 그냥 갖고 큰 부담 없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예. 그래, 이걸 다시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도, 네. 하도 이걸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또 잘 못할까 봐서 추가 매수를 잘 못하고 있어요. 더 빠지면 또 빠지면 해야지 그러는데 빠지면 또 더 빠질까 봐 예, 또 못하겠죠. 빠지면 또 더 빠지는가 싶어서 못하고 그래요. 원래 그런 거 맞습니다. 원래 빠지면은 네. 사야지 놓고 빠지면 막상 못 사요. 네. 일단은 자 보면은 일단 삼성전기하고 네. 삼성테크는 일단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지고 있고. 삼성전기, 삼성테크는 일단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고 네. 삼양식품은 이건 조금은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일단 그 먼저 제가 삼양식품은 가면 목표가하고, 네, 예. 목표가하고 매수가하고, 네. 그걸, 매도가하고 좀 음, 부탁할게요. 일단은 그 삼성전기부터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아직까지 조금 그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매수가까지까지 올라가기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랑 손절가를 정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대형 전략만 좀 세워드릴게요. 네. 이건 일단 갖고 계신 게 맞는데 요게 일단은 갖고 계셔도 될 만한 게 네. 그 뭐라 그러지? 이게 어쨌든 바닥을 잡고 굳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회복은 될 거예요. 될 건데 네. 이걸 굳이 자를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이렇게 자를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분명히 삼성전기가 뭐 LED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MLCC 하고 스마트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생각할 네. 부분이 삼성전자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리고 그 통신 제품들 있죠. 뭐 네. 가전제품들면은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뭐 뭐가 있을까요?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청소기라든지 TV 뭐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그 통신기기 같은 경우도 컴퓨터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태블릿 PC가 있고. 네.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부품들 있죠. 네네. 그 부품들을 삼성전기가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예. 그러면은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네. 지금 그 LED가 너무 많이 부각됐다 그게 죽어버리니까 주가가 많이 꺾였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만 해소가 되면 어쨌든 삼성전자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 자회사인데 삼성전자에 네. 또 가전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 이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 맞죠? 네. 근데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삼양식품처럼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고 네. 조금씩 사 나가면서 조금 네. 이유를 생각해야 될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먼저 사다 보니까 또 많이 빠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니까 이제 좀 올라왔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들고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고민은 그냥 하지 마시고 요거는 지금 조금씩 어쨌든 주가가 회복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그 저희 어머니도 이것도 갖고 계세요. 네. 근데 그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은데 어쨌든 이거는 가격 분명히 가지고 계시면은 실망은 안 시킬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목표가 욕심내지 마시고 요거는 일단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본다 그런 생각으로 조금만 버티세요 그냥. 지금까지 잘 그럼 이걸 버티셨듯이.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요거는 자, 요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요게 일단은 두 가지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그 작년 8월 달에 그 급락 맞기 전까지 그 주가가 일단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10만 원 위쪽으로 좀 타면서 올라가 주면은 그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10만 원에서 미끌려 가지고 다시 한번 9만 원 확인하는 자리 나오면 그때 가서 하세요. 그냥 아무 때나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들 얘기하듯이 지금 네. 현재 10만 원이 일단은 돌파가 확인이 안 됐죠, 아직. 네. 그래서 이게 시원하게 좀 가는 거 보면은 그때 하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9만 원, 한 9만 5천 원 아래쪽까지 다시 한번 밀리면은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덜컥 하지 마시고. 예. 예, 이런 식으로 해보시고. 자, 예. 다음 삼성 테크인 볼게요. 네. 요거는 시간이 엄청나게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가격들 보니까. 조금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아마 사신 게 보자. 가격대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됐네. 이게 2010년 말경에 사신 거예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일단은 조금은 그래도 다행인 게 어쨌든 바닥은 잡았어요. 예. 바닥은 잡았고 이제 올라와 주냐 못 올라와 주냐 그게 문제인데 자, 자, 잠시만요. 삼성전기 차트를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 이거는. 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삼성전기가 작년 9월 달 있죠? 네. 혹시 이거 TV 화면 보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직장인데 나도 재방송 볼 보구나.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말로만 드릴게요. 네. 여기 삼성전기가 작년 네. 9월 달에 이때도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조금 반등을 줬었다가 눌렸다가 다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삼성 테크윈도 지금 2월 달에 지금 현재 2월 달부터 지금 이제 3월 달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요게 1분기 때는 올해 1분기 때는 실적이 괜찮으실 거란 그 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반등을 줬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기가 6만 원에서 9만 원 갔다가 7만 원에 눌렸다가 다시 9만 원 갔다가 다시 8만 원 눌렸다가 다시 10만 원 가듯이 요런 그림을 좀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 테크윈이 4분기 때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다가 올해 흑자로 전환이 될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1분기 때 흑자가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2분기 때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냐 못 되냐 그게 키포인트예요. 삼성 테크윈은 무조건. 예. 말이 좀 어렵죠? 그렇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식당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쨌든 식당이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이 팔아야 되죠. 네. 삼성 테크윈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좋아지려면은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장사를 잘 해야 돼요. 무조건 어쨌든. 예. 근데 그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새로 에너지 사업, LNG 있죠. LNG 가스. 네네. 가스 그거하고, 그 다음에, 플렉서블이라고, 플라스틱이 종이처럼 휘어요. 예. 그 두 가지 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거기서 실적이 이제부터 나오냐 못 오냐 나와서 빨리 올라가냐 아니면 늦게 올라가냐 그 차이뿐이에요. 이거는 삼성테크인은.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가격대를 제가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 한 6만 5천 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거 비중이 네. 15%죠. 15%예요. 15%죠. 그러면은 6만 5천 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너무 많이 네. 담지 말고 20%에서 5%만 더 담는다는 생각으로 6만 5천 원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5%만 물타기 좀 더 하셔가지고 단가를 네. 좀 낮추자고요. 예. 지금은 매수가 네. 대비 너무 낮아서 삼성전기가 삼성테크인이 조금 말 안 듣는 자식처럼 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네. 나중에 분명히 얘들이 실망 안 시킬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든.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장에서 영원한 소외주는 없다.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올라가니까 좀 믿고 예.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이네. 요거는 삼양식품은 제가 이전에 어떤 다른 분이 그 의뢰를 하셨을 때 이건 조금 반등이 좀 나오면 파는 게 좋겠다. 이건 시세가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조금 사신 시기가 조금 올라갈 때 좀 따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시세를 다 주고 이제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 사셔가지고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갖고 계셔도. 왜 그러냐면 그 방송국에서 네, 예. 방송 보면서 그 추천 상품을 보고 네, 예. 그래가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그 지난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고. 그래갖고 예. 있었는데 그래 자꾸 내리는 그쵸.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이거 보자고요. 자, 이제 꼭 그 삼양식품에서 꼬꼬면인가 라면이 새로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는 1억개 넘게 팔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안 팔린대요, 잘. 더 이상 안 늘어난대요. 그리고 네. 최근에 뭐 돈라면인가 뭐 남자라면인가 그 라면 또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그게 꼬꼬면만큼의 지금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적이 계속 안 나오는데 실적이 지금 발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에 150억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어, 그리고 이게 주가가 지금 예전에 삼천리 자전거 아시죠? 예? 삼천리 자전거라는 종목 아시죠? 예. 그게 옛날에 그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이 자전거 얘기 꺼내면서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시세 주고 나서 뒤에 이제 주가가 행보하는 그 흐름이 상당히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시세가 좀 끝난 것 같으니까 이건 좀 종목 네. 교체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그러면 여기 같아요. 지금 매도가하고 아. 손절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요거는 일단은 35,150원인데, 네. 그 삼양식품이 꼬꼬면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김보람 메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가사키 짬뽕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요거는 제 욕심에는 매수가까지 줬으면 좋겠어요. 네. 매수가까지 줬으면 좋겠는데, 매수가 기다리다가 주가가 더 빠져버리면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할 때는 그 손절가 정한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시세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매도가 정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의미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좀 나중에 그 VOD한지 재방송 꼭 보세요. 네. 보시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해서 5일째 계속 빠지는데 오게 네. 보면은 기술적 반등도 나오지 않을 만큼 시세가 지금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요거는 35,000원 위에서는 네. 그냥 조금 잘라내자고요. 그냥 비중이 15%면은 다른 데서 네. 조금 만회를 한다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그냥 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액땜했다 치고 그냥 손절 그냥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시청자님 상담 어떠셨습니까? 아유, 오늘 막 자세하게 네.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네.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또 마음고생이 조금 얻는 중에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이게 네. 좀 단가가 센 편에다가 또 좀 이 비중이 좀 금액이 많아요. 그래가 네.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 네. 마음이 놓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나중에도 네. 궁금한 점 생기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부터 살펴볼게요. 10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인데 실적 그리고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일단 뭐 LG 생활건강을 10만 원대에 이렇게 네.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도 이미 이제 50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보니까 한 2008년부터 해가지고 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53만 원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매도 굳이 안 하셔도 되겠다. 그냥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져가셔도 되겠다. 제가 뭐 일례로 예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삼성전자를 한 20년 정도 투자하신 분이 그 수익률이 한 2000%가 났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 이 종목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냥 매도 시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 두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적 부분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 부분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9,5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9,540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증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매출액 증가는 거의 한 20% 정도 가까이 증가를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꾸준히 상승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은 지금
지금 매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네. 장기적으로 꼭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종목이다 얘기해 주셨고 다음 종목은 루멘스입니다. 9,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5%신데 기관이 자꾸 파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네. 요것도 좀 같이 네. 보시면은 일단은 기관 이거 제가 앵커님이 적어 주셔가지고 조금 기관들 매매 동향을 좀 봤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투신들이 좀 많이 파네. 투신들 많이 팔고 최근에 와서 좀 많이 파는 게 보험 쪽인데 보험 쪽에서 파는 건 그렇게 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관들이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주가는 상당히 좀 견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데도 지금 이제 7,500원 가격 정도는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전에 작년 10월 달이죠. 작년 10월 달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보였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인터플렉스 한번 볼게요. 인터플렉스 차트를 보면은 자, 볼게요. 잠시만. 인터플렉스 한번 보시면 자, 일단 플렉스컴이 더 낫겠네요. 플렉스컴 요거를 차트를 보면은 자, 플렉스컴 차트 볼게요. 자, 차트를 당겨 보면은 자, 볼게요. 자, 차트를 당겨 보면 지금 현재 루멘스랑 상당히 유사하죠, 지금. 올해 2월 초까지, 2월 중순까지 보면은 제가 좀 전에 화면에 보여드렸듯이 루멘스 지금 현재 루멘스 차트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 보세요.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자 10월달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거기에 대한 부품들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눌렸죠. 그리고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스마트폰 3에 대한 얘기 현재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실적도 현재 지금 잘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쉬는 구간 나오고 나서 2차 반등을 주는데 루멘스도 지금 현재 조금 이 플렉스컴에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지금 현재 플렉스컴이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쉬어가는 구간이 지금 현재 루멘스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자 1차적으로 요만큼 올라갔죠. 요만큼 올라간 게 올해 들어가서는 뭐 TV라든지 아니면은 조명이라든지 이런 요런 쪽에서 LED 시장이 커질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나왔었죠. 요때 기세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올해 LED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은 그 시장이 아직까지 작년에 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다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가가 안 빠지고 7,500원 전후로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도 다행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현재가창 한번 볼게요. 현재가창 뉴스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현재가창에 보면은 자, 보세요. 올해 TV 업황 개선될 것이다. 1분기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거 기관들 많이 얘기하죠. 기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놓고 얘네들은 매도를 하는 거 보면 리포트랑 매매 동향이랑 반대되는 게 상당히 많이 봤죠. 얘네들은 1분기 때 실적이 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1분기 때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관인들이 매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현재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적이 1분기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 왜? LED 시장이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만큼 1분기 때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적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플렉스컴이라든지 인터플렉스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LED가 부각이 될 부분이 올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매수가가 9,100원이신데 요거는 일단 목표가 정하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정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굳이 정한다면은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1차적으로 반등을 줬을 때 어디서 지지받았습니까? 61선 지지받았죠. 61선 지지받았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행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61선 지지받고 2차 반등이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손절가를 굳이 정하자면은 7,200원 정도에 한번 정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은 목표가는 의미가 없는 구간이고 손절하실 필요도 없는 구간이다. 단지 조금은 아까 전에 제가 스마트 부품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락앤락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요. 지금 매도해도 되나요? 하십니다. 이분 어떻게 볼까요? 예, 락앤락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도 굳이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그렇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딱 정확하게 3월 15일 날부터 해가지고 기관이 대거 매집해가지고 들어온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3월 15일 날에 기관이 거의 이제
40만 주 가까이 이렇게 매수한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매수해가지고 8.22%나 상승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그냥 얘기만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일단 5일선을 뚫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강한 종목들은 5일선도 부딪히면은 그러니까 이 갭이 5일선에 부딪히면은 바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5일선에 부딪혔을 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매도 시점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도 시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기관의 매도가 나왔을 때 그때 그 매도 시점 같이 해가지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또 하나 플러스로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이 5일선까지 그러니까 이 갭이 5일선까지 깨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매도 시점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아직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삼성물산 보내주신 분은 9537번님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2,400원이고 비중이 30%,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고 역시 손절가도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예. 일단 제가 네. 그 종목 상담을 할 때 네. 목표가 손절가 제가 지금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네. 그만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 빠진 종목 만약에 추세가 꺾인 것 같으면은 뭐 빨리 파는 게 괜찮고 그게 아니라 굳이 올라가는 종목은 조금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오래 끌고 가보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좀 그 목표가는 이런 부분 잘 안 정해 드리니까 그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삼성물산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게 리스크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어떻게 본다면 순수하게 건설업체죠. 근데 중요한 건 삼성물산은 조금 다른 건설주보다 조금 늦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상사 부분이 있죠. 건설 쪽에서 실적이 나오더라도 상사 부분에서 조금 깎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좀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간 대신에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 어떤 변동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겠지만은 그만큼 천천히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건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일단 추세는 제가 보기에 좀 돌린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241선과 1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은 241선까지는 반등을 준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죠. 근데 중요한 건 241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241선 장기 추세에 대한 확인이 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요거는 장기 추세도 이제는 돌렸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쉽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표가 손절가 그 정해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그 72,400원이죠. 72,400원인데 요거는 그 손절가는 조금만 느긋하게 좀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느긋하게 제가 조금 전에 241선 말씀드렸죠. 그래서 241선이 있는 한 74,5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74,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전고점까지 한번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수익 실현을 요 가격 갭 부분 있죠. 빠질 때 요 갭 부분인 83,500원 정도 정해드릴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을 83,500원에 한번 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제가 74,500원에 조금 정해드리는 쪽으로 할게요. 하지만 83,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이 가격을 제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냥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문자는 계속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상담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SK 솔미스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상담 이어가 볼게요. SK솔믹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예, 그 7,000원에 20% 갖고 있습니다. 네, 7,000원에 비중이 20%. 시청자님 지금 조금 수화기를 통해서 잡음이 들려오는데 혹시 TV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예?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SKC솔믹스 7,000원에 매수하신 가격이고요. 비중이 20%.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예, 앞으로 지금 전망이 있는가 궁금해가지고요. 장기적으로 좀 갖고 있어볼까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좀 이슈도 있었잖아요. 태양광 관련해서 말이죠.
앞으로 예. 장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옆에 계신 왕설량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같이 대화 나눠보시고요. 예, 예. 네, 팀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아니면 어쩌시려고.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예, 예. 지금 이 매수를 하셨을 때 이 매수했던 그 포인트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이걸 매수를 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하도 이제 녹색 산업 해가지고 녹색 산업에 좀 예,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예, 예. 근데 생각외로 SK솔루스가 계속 가격대가 올라가질 않네요. 아, 예.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올라가지 않은 이유를 제가 좀 먼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예. 예,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뭐 얘네들이 하는 사업이 원래는 반도체하고 LCD용 관련된 그 공정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이 2010년부터 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에 좀 진출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 그쪽 사업보다도 이 태양광 쪽에 산업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업체, 그러니까 태양광 소식에 상승과 하락을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태양광 업체들이 다 하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태양광 대표 종목이라고 하면 OCI가 있잖아요. 예. 예. 제가 그 포인트를 하나 좀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대표 업체가 OCI이기 때문에 이 OCI의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 같이 이 종목도 같이 이제 상승과 하락이 있을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OCI를 같이 쳐다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 업황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겠다. 이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는 올해 한 4분기 이후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분기부터는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제 태양광 산업이 지금 안 좋은 이유가 지금 그 전에는 독일하고 그리고 여러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보조금을 이제 안 준대요.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들이 마진이 더 안 남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적이 증가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3분기, 4분기까지 들고 가신다고 하면은 그때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게 SK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계열사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또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신가요? 그럼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목표가하고 그리고 손절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예. 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차트 보면은 정 고점이 8,250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은 정 고점 라인에서 뚫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정 고점에서 쉽게 이렇게 올라갈 경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기서 지지부진하게 또 밀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8,25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시를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인다고 하면은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예. 지금 이미 이제 지금 제가 추세선을 그어 봤는데 지금 오늘 가격도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은 만약에 6,1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 있어요, 아버님. 예. 그렇기 때문에 6,1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네,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개미들에게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호AL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왕 팀장님께 이라이쿰 여쭤볼게요. 6475번님 대호AL 보내주셨는데 3,2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작년 5월에 매수하셨는데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 대우웰 같은 게 네. 철도 관련주인데 네. 참 이런 종목들 참 그 목표가 정의가 상당히 좀 애매한, 상당히 저도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네. 이거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철도 관련주뿐만 아니라 어떤 테마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정직하게 고점에서 조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매도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사우디에서 어떤 그 철도 뭐 지하철 수주를 한다 그러는데 사우디 같이 그 사우디 뭐 모르겠어요. 거기서 또 얼마만큼의 어떤 아직 사업자 선정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될지 그리고 거기에 네. 대해서 얼마만큼 공사가 수주가 될지 여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터키에서 지금 이제 지하철 수주하게 되면서 현대로템이 그 얼마죠? 잠시만 이건 그 봐야 할 것 같은데 현대로템이 그 어디입니까? 터키에서 2억 달러 정도 그 전동차 계약을 맺었는데 그 대우에일이 지금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게 현대로템의 그 1차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다 네. 보니까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건 차트를 보면서 예전 패턴을 보면서 조금 그 예측을 하는 게 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차트 좀 같이 보면은 좀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어쨌든 이것도 철도 테마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정직하게 고점 신호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거래량과 동반이 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매도 신호를 기다리기 전에 차트 패턴이 지금 현재 여기 화면을 지금 보시면은 자 2010년 3월달죠. 2010년 3월달 같은 이런 패턴이 조금 강한 패턴이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로 이렇게 끝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0년 3월달까지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올지 여부는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만약에 갖고 있다면은 매일매일 주가를 체크하고 상한가 잔량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차적으로 자 오늘 현재가 한번 볼게요. 상한가 잔량이 57만 주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일 쪽에서 한 7%는 5%에서 한 7%는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5% 정도 끄고 상승하고 난 다음에 상승하고 난 다음에 시가를 깨면 안 되고요. 시가를 깨면 안 되고 내일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은 이런 흐름 있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상한가가 다시 한번 나와줘야지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 쪽에서 5%에서 한 7% 정도 떠서 시작할 때 시가를 깨지 않는 전제 조건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4,000원 위에까지 한번 가보세요. 4,000원 위에까지 가져가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하시면은 네. 차트 패턴을 보고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드리면은 내일 쪽에서 마찬가지 5% 7% 뜨고 나서 시가를 만약에 깨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주지 못한다면은 내일 쪽에서는 조금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첫 번째 패턴이죠. 5% 7% 뜨면서 시가가 안 깨질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요 5% 7% 뜨고 난 다음에 시가를 안 깨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 패턴을 한번 믿어보시고요. 좀 더 한번 이틀, 3일 정도만 더 지켜보신 다음에 조금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286번님 이라이콤 포함해서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라이콤 15,200원에 30%, 평화전공이 17,000원에 비중이 40%, 매도 가격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일단 뭐 이라이콤에 대해서 네. 먼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그러니까 휴대폰이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하고 또 이제 태블릿 PC라고 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생산과 판매를 하다시피 하는 게 삼성전자와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이 거의 60% 이상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두 기업에 모두 그 고급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고 하면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매도하시는 게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런 호재성 그 기사에 팔고 그리고 안 좋을 때 많이 하락할 때 사라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충분히. 왜냐면은 애플에도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때 맞춰가지고 같이 그냥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평화전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지지부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러니까 현대, 위아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업체
업체들이 다 안 좋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동조해가지고 지금 평화전공도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평화전공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손절 부분만 제가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 손절 라인만 만약에 붕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끝까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밑에 제가 추세선을 그어 봤거든요. 지금 저점을 계속 딛고 올라가긴 합니다. 지금 저점 부근에서 오늘 종가에서도 저점 부근에 만약에 터치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저점은 붕괴는 할 수 있어요. 붕괴는 할 수 있는데 다시 재차 올라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지지 여부보다 좀 더 밑에인 가격대를 제가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5,500원이 될 것 같고요. 15,500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정고점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19,000원인 정도인데 이 19,000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절 라인만 만약에 터치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맥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5475번님 K맥 매수하신 가격이 18,100원이고요. 비중이 20%.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점이 가장 궁금하시대요. 네, 일단은 네. 일단은 먼저 그 업황점을 먼저 예. 봐야 되겠죠. 좀 전에 그 루멘스 보셨죠? 루멘스가 지금 이제 LED 관련 어쨌든 뭐 AMOLED든 뭐 LED든 뭐 어쨌든 뭐 상관없이 뭐 LED 관련주인데 좀 전에 그 루멘스가 못 가는 거 보셨잖아요. 1차적으로 루멘스라는 종목 보셨듯이 최근 와서 AMOLED라든지 그리고 OLED라든지 LED 전체적으로 현재 못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못 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1차적으로는 반도체 검사 장비, 반도체 개발 단계, 그러니까 전공정이죠. 전공정에서 어떤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면서 그리고 AMOLED 검사 측정 장비 만드는 회사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반도체 쪽은 좀 기대할 부분은 좀 없다고 좀 봐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AMOLED 쪽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AMOLED, AMOLED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기존에 있던 테라세미컨이라든지 그리고 AP 시스템, 원익 IPS 그리고 AP 시스템 말씀드렸죠. 잠시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테라세미컨, 원익 IPS, AP 시스템 뭐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그 회사들 대비해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으면서 그 회사들보다 수주를 얼마만큼 많이 따느냐가 이 회사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향방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보니까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00억 정도 스몰캡 회사인데 모르겠습니다. AMOLED 쪽으로 본다면은 경쟁력은 제가 보기에 좀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반도체 업황이 아니란다. 아몰레드 업황이 조금 AMOLED 업황이 괜찮아질 때 반등은 줄 거예요. 반등은 줄 건데 반등은 주되 다른 그 업체들만큼의 업체들만큼의 수혜는 제가 보기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조금만 기다려 보신다면 18,100원. 제가 보기엔 조금 종목 좀 갈아타신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다른 업체들과 경쟁 관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손절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거 하락 추세 쪽에서 이렇게 조금은 얕은 반등을 주거든요. 그래서 한 18,000원 정도 제가 보기엔 18,000원도 좀 힘들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17,500원 이상 가격을 주면은 17,500원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진단이 반등시 매도인데 예. 요거는 17,500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500원 정도 주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조금은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오늘 정태근 전문가 그리고 왕설량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개미들의 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 31일 부산에서 진행되는 강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 통해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